요소가 포함됩니다. 임직원은 단 한 차례의 차별, 성희롱, 나돌이 또는 보복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이렇게 쿠팡에 갔다 왔고요. 후기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근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일어난 지 20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부었고, 그것도 그렇고, 이게 지금 5월 말인데, 이틀 전까지는 엄청 더웠다가, 갑자기 그 다음날 엄청 추웠다가, 막 비 오고 계속 날씨가 하루 건너 달라져가지고, 목이 부었어요. 왜냐면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. 목이 막 간지러워요. 입천장 이런 데가. 코도 막히고.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쿠팡을 그래도 한 쫌쫌따리로 조금씩 해서 8번 이상 정도는 나간 사람이에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업무를 했냐면 항상 허브를 해왔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입고, 아이비를 입고를 했어요.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냐면 저는 오후 조를 신청을 했고 이거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. 어디 센터였냐면 신선센터에 입고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. 입고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물건이 오는 걸 진열대에 쌓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쿠팡은 또 처음 가면 그러니까 내가 쿠팡을 몇 번 해왔어도 그 센터를 처음 가면 무조건 1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돼요.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안전사고 교육이나 이런 걸 1시간을 들어요. 꿀이죠.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입고를 하러 갔어요. 창고에 들어가는 거죠. 거기 센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입고가 이제 PDA 그 기계로 바코드를 찍는 일을 먼저 해요. 왜냐면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전선상에 다 등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막 바코드를 찍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, 어떤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지,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또 있었거든요.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1시간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 가서 교육 1시간, 입고 하는 방법 1시간, 이러고 7시가 돼서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. 저녁 먹고 8시까지 1시간이 식사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가서 저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꿀을 빤 거죠. 그럼 이제 그냥 8시부터 2시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완전 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, 여기서 또 센터마다 다른 게 또 뭐가 느껴졌냐면 제가 그동안 갔던 상하차를 허브로 신청했던 센터는 되게 컸어요. 밥을 먹으러 이동하는 데만 막 10분 이렇게 걸렸거든요. 왜냐면 밥 먹으려면 솔직히 혼자 가니까 핸드폰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. 힘드니까. 그러면 작업이 끝나면 핸드폰을 찾으러 락커에 가서 그 락커에서 다시 식당으로 가는데 막 10분, 15분 이랬어요. 센터가 커서. 근데 요번에 간 그 신선센터는 센터가 그렇게 안 크고 좀 작아서 그냥 한 건물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냥 밥 먹으러 가는데도 한 3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이 이동 효율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쉬는 시간이 많았어요. 이게 만약 센터가 크면요. 밥을 먹으러 한참을 이동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 15분 걸어서 밥 먹으러 가서 밥 15분 먹고 오는데 15분 걸리잖아요. 그럼 솔직히 그때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되는 센터도 있습니다. 좀 작은 센터를 가는 게 찾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8시부터 일을 하게 돼요. 이게 근데 제가 간 신선센터는 인천의 11센터였는데 여기는 입고를 카트를 끌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기계로 자동화를 다 해놓은 센터여서 그냥 서서 하는 거예요. 이것도 꿀일 줄 알았죠. 그냥 서서 물건이 제 옆에 이렇게 쫙 오면 이걸 식별을 해서 다시 레일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위층에는 빈 플라스틱 상자가 지나가고 아래층에는 내가 이제 상품을 담아서 보낼 레일이 지나가요. 그리고 여기에 나의 작업대가 있어. 근데 이 작업대가 키가 160보다 작은 분들한테는 아마 좀 높을 거예요. 어쨌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상품을 담아서 다시 레일에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대가 살짝 높아서 키가 큰 남자분들은 그냥 이 자세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면 키가 160이 안 되는 여자분들한테는 살짝 자세가 이렇게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자세로 일을 하게 돼요. 그냥 기본 자세부터 살짝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이 레일에서 빈 상자를 가져오잖아요.
빈 상자의 무게만 3kg예요. 살짝 무겁죠. 왜냐면 그 레일도 좀 높아요. 빈 상자의 레일도 한 이 정도? 제 머리가 서 있었을 때 여기라면 이 정도예요. 이렇게 해서 빈 상자를 갖고 내려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3kg면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 않나 하는데 높은 곳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손목이랑 어깨에 무리가 가는 정도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제 작업대 옆에 물건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. 어느 정도로 쌓여 있냐면 성인 남자 키로 치면 170, 75 정도? 하여튼 75? 성인 남자 175 정도 키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요. 그 3kg짜리 플라스틱 상자 안에 혹은 그냥 박스채로. 택배 오면 박스채로 이렇게 오는 것들 있잖아요. 거기 박스채로 가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계를 받았잖아요. 그 기계로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이 상품을 낱개로 보내야 되는지 박스채로 보내도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. 그럼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레일에 실으면 됩니다. 근데 이게 뭐가 힘드냐면 이 상품 자체가 신선센터잖아요. 저는 신선센터여서 무거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해봤자 뭐 바나나?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뭐가 왔었냐면 이게 진짜 운빨인 게 처음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없었어요. 뭐 버터, 뭐 치즈, 애기들이 이만한 요구르트, 티니핑 요구르트 뭐 이런 거여서 아 역시 신선센터는 무거운 게 없구나. 진짜 꿀이다 이러면서 했어요. 그리고 한 시간이면 한 파레트에 있는 걸 다 하거든요. 그럼 다음 사람이 잡기를 끌고 두 번째 파레트를 줘요. 근데 거기에 김치가 온 거예요, 저한테. 김치가 말이 안 되게 무거워요. 어쨌든 성인 남자 키만큼 이게 쌓여 있잖아요. 나는 거기서 이걸 끌고 내려와서 다시 상품을 집어 올려서 이 빈 상자에 담아야 되잖아요. 김치가 근데 10kg인 거예요. 이 김치 하나가 10kg야. 근데 이거를 막 데드리프트 들듯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있죠? 근데 얘도 박스에 담아 있죠? 그럼 박스를 이렇게 10kg짜리가 2개 들어 있어요. 그럼 20kg예요? 이걸 내 작업대로 갖고 내려와야 돼? 이 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진짜로.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했다가 허리랑 어깨랑 손목이 치큰 이렇게 아파 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.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. 김치 진짜 못 내리겠는 거야. 그래서 '와 이거 바꿔 달라고 해야 되나? 잠깐만 이 작업대를 바꿔 달라고 해야 되나? 나 이거 진짜 무거워서 못 하겠는데.' 이 생각 엄청 했어요. 근데 거기 일용직으로 가서 "나 이거 무거우니까 못 하겠다."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. 그거 다 감당하고 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"나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."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힘든 거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'와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.'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팍 상자째로 안 내리고 김치 머리 꼬다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봉지에 꼬다리 이렇게 돼 있게 포장이 돼 있어요.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꺼내는 거예요. 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뒤적뒤적해요. 그다음에 이렇게 꼬다리 잡고 진짜 안간힘을 쓰고 팍 이렇게 해서 가져와. 톡 하고 가져와. 그런 다음에 김치를 또 담는 거예요. 이게 10kg짜리를. 이게 진짜 오로지 손목 힘으로만 드는 건데 손목이랑 어깨 힘으로만 얼마나 아팠냐면 진짜 여기가 시큰시큰한 거예요. 그리고 그 한 파레트에 상품만 100개가 넘는데 맨 처음에 했던 오래 먹어도 맛있는 열무김치 그거 1.5kg짜리였는데 그거 66개였어요. 그다음에 그 10kg짜리 12개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열무김치, 종갓집 열무김치 48개 막 이런 식이에요. 그걸 다 담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. 사람이 한 자리에 서 있어도 그게 너무너무 무거워서 허리랑 어깨랑 손목이랑 진짜 너무 아팠고 제가 이제 김치를 끝내고 '아 이제 드디어 김치 해방이다. 김치보다 무거운 건 없다. 진짜 근데 또 김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.' 하고 다음 게 왔어요. 근데 이 다음 것 저는 뭐가 왔냐면 우유가 왔습니다, 우유. 근데 이 우유가 1.8 리터짜리 플라스틱에 이만한 플라스틱에 든 우유 아시죠? 그 우유가 온 거예요. 이것도 무거워요. 마트 다닐 때 하나만 장바구니에 들어도 엄청 무거운데 이걸 이제 다 옮겨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. 김치로 다친 손목, 우유에 또 써야 되는 거야. 제 체감상 신선센터가 아닌 허브에서 상하차 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진짜로. 왜냐면 허브에 있을 때는
작은 물건만 취급하는 센터도 있어요. 그런 센터에서는 제일 무거운 거 있어봤자 섬유유연제 하나 정도였거든요. 그리고 저는 큰 물건도 취급하는 허브에서 팔레트에 적재하고 랩핑하고 하는 진짜 상하차 같은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2인 1조였어 가지고 그리고 그건 계속 무거운 게 오진 않아요. 계속 미친 듯이 무거운 게 오진 않아요.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상하차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요번에 있을 때는 한 자리에 서서 계속 똑같은 무거운 거잖아요. 계속 똑같은 무거운 것만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그리고 뭐가 미치겠냐면 내 뒤에 사람은 가벼운 것만 왔어요. 빵 이런 거. 이런 소분된 빵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교가 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. 이게 좀 랜덤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어떤 작업대에 가냐 그리고 그날 나한테 어떤 물건이 오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또 신선센터이기 때문에 냉동고에 들어가는 쪽은 45분 일하고 무조건 15 분을 쉰다고 해요. 근데 제가 간 곳은 냉장이었거든요. 거기 온도가 한 3 도 5도 정도 돼요. "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춥지 않을 거다." 이러셨는데 저는 계속 추웠어요.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가만히 서 있잖아요, 힘을 아무리 써도. 그래서 열이 살짝 오르긴 하는데 열이 살짝 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요. 그러니까 코랑 볼이랑 진짜 너무너무 시려운 거예요. 춥다의 느낌보다는 시려운 거예요. 손도 막 엄청 시렵고 막 건조하고 막 터져.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. 전 쿠팡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써요. 거기가 먼지가 진짜 많고 공기가 안 좋아서. 근데 그 추운 데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안에 수증기가 엄청 차서 막 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. 그리고 송글송글 맺혀서 축축하니까 잠깐 내리고 있잖아요. 그럼 여기가 시려워. 그리고 다시 물기 닦고 콧물도 막 나와서 닦고 다시 써. 그럼 또 여기 안에 찬 공기가 돌아서 또 들숨이 힘들어요. 들숨이 차가워. 코가 너무 시려워.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신선센터는 그게 좀 힘들어요. 땀이 나진 않고 막 덥고 그러진 않은 춥고 막 오들오들 너무 추워 이 정도는 아닌데 시렵다. 얼굴은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시렵다.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시렵다. 그리고 무거운 게 걸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. 근데 이제 제 뒤에 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일어나서 가만히 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분은 그동안 입고를 많이 해 오셨는데 다른 센터의 입고는 이렇게까지 무거운 물건만 막 계속 오거나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건 움직이면서 자기가 카트를 끌면서 빈 공간을 찾고 하기 때문에 막 아무리 관리자들이 "빨리 하세요, 빨리 하세요, 빨리 해 주세요." 이런 부탁을 해도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누가 계속 감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비교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좀 천천히 걷고 천천히 하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가만히 사람들이 일일로 서서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빨리 하고 있으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속도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. 좀 힘들어서 천천히 하고 싶어도 천천히가 안 되는 거야 심리적으로. 그게 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입고 가시면 이렇게 안 힘들 거예요. "저 입고하면서 너무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에요. 다른 데도 입고해 보세요."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여기 입고가 좀 가만히 서서 하는 거에도 장단점이 있구나.' 싶었습니다.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. 막 "관리자 너무 무섭다. 관리자 너무 막 싸가지 없다. 관리자가 너무 잡는다."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4 센터, 5 센터 가면서 한 번도 관리자가 무섭거나 싸가지 없거나 막대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쿠팡에 가면 또 항상 느끼는 게 그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살갑지는 못해도 살가운 경우도 있지만 엄청 막 "이렇게 하는 거야. 저렇게 하는 거야." 막 선생님처럼 이러진 않아도 다 도와줘요. 다 묵묵히 제가 버벅거리고 있으면 쓱 와서 다 도와주십니다. 허브에 살 때도 그랬고 요번 입구에 살 때도 그랬어요. 항상 느끼지만 다들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세요. 그게 참 신기해요. 어 되게 츤데레신가 되게 도와주신다. 저한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, 모든 사람한테.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'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? 너무 손이 느려서 못하면 어떡하지? 한 번에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?'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다 도와주세요, 어차피. 그렇게 해서 저는 얼마를 받았냐면 야간 이렇게 해서 보이나? 102,470 원을 받았습니다. 9 시간인데 식사 시간 1 시간 빼면 8 시간 근무를 한 거고
8시간 근무에 102,000원이니까 거의 최저 시급인 셈이죠. 근데 야간 수당이 붙어서 10만 원이 넘는 거고요. 이 똑같은 일을 오전에 하시게 되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받습니다. 허브에 이렇게 야간으로 가실 경우에는 여기서 2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허브는 보통 제가 했을 때 12만 원, 이벤트를 하면 17만 원 받을 때도 있긴 했어요. 그리고 요번에 진짜 다니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쿠팡은 셔틀을 해 주잖아요. 자기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에 오잖아요. 2 시에 끝나요. 그럼 차가 2 시 20 분에 떠나요. 그러니까 20분 동안 내가 차를 찾고 앉아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. 그냥 저는 바로 해서 했죠. 그게 큰 관광버스였어요.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사람들이 빠꾸를 먹은 적이 없어요. 근데 요번에는 차가 꽉 찼다고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, 기사님이. 그래서 속으로 '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 이 새벽에.' 근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한 2시 10분 넘어가니까 "꽉 찼어요. 못 타요. 택시 타고 가세요." 이러는 거예요, 기사님이. 그래서 '아니 미친 거 아니야. 여기서 택시를 어떻게 구해요?' 그리고 새벽에 그 사람이 얼마나 먼 곳에 살 줄 알고 택시를 타요. 102,000원 벌었는데 택시비로 지금 2-3만 원 나가게 생긴 거잖아. 그래서 '아 이거 좀 오반데.'라고 생각을 했죠. 이럴 거면 차를 늘려주든가 한 대를 더 만들어 주든가 그 노선도를. 사람들이 꽤 많이 집에 가는 '버스는 진짜 빨리 타야겠다.' 싶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되는 셔틀의 노선을 잘 기억해야 된다? 왜냐면 제가 도착했던 셔틀을 내려준 그 자리에 퇴근할 때도 그 셔틀이 똑같은 위치에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셔틀이 있는 공간이 쭉 있어요. 거기서 내리고 거기서 타는 건 맞아. 근데 그 한 위치에 있진 않아요. 차들도 들어오는 순서대로 멈추는 거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차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몰라요.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내가 타야 되는 노선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차가 쭉 서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 차 노선도가 맞는지 앞을 똑바로 봐야 돼요. 이게 쪼끔 긴장되기는 합니다잉. 어쨌든 제가 갔던 후기는 이렇고요.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는 거 괜찮습니다. 궁금하면 한번 해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. 이런 경험도 있어야죠, 사람이 살면서. 참을 만큼 참아진다. 근데 하고 나면 넋이 나간다. 참아는 집니다. 안 참아질 수가 없어요. 거기서 안 참으면 어떡할 거야. 중간에 나갈 거야? 뭐 어떡할 거야. 또 뭐가 걱정될까? 이 정도면 걱정 안 되지 않나요? 그냥 할 만합니다. 저 처음에 간 게 21 살이었는데 무작정 허브에 찾아갔었는데 혼자 허브에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간간히 필요하면 가고요.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성인인데 가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. 뉴비가 항상 생각보다 많고 다 도와주시고 당연히 힘들지만 육체 노동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지고 시간이 참 느리게 가기도 하지만 그거 잊고 있으면 어떻게든 또 버텨집니다잉. 이상으로 제 후기였고 살면서 한 번은 해 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.